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십이운성으로 사주 풀기. 이번 시간은 그 장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갈 장에 이제 날생자를 써서 이제 장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이운성 하게 되면 이제 그 절태양 지를 지난 시기가 바로 이제 그 다음 시기가 장생이 되겠습니다. 그 단절된 그 절의 기운에서 그 태의 기운이 오게 되면은 생명이 잉태된 시기거든요. 그 태에서 잉태된 생명이 양 단계에서 안전하게 길러지고 드디어 장생에서 세상 밖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생이 목욕에서 활발하게 세상과 교류하고 교섭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장생은 그 예로부터 그 명리학계에서 제일 길하게 보는 이제 그 성분입니다. 옛 고전에서도 그 장생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실속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하면서 최고의 길신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 장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난 그런 단계를 이제 의미합니다. 갓난 어린 나이의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가장 순진무구한 그런 성향을 이제 나타냅니다. 세상에 막 태어나서 신기한 듯이 이제 여기저기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호기심 많은 눈망울을 가지고 주변을 이제 그 신기하듯이 쳐다보는 어린 나이에 순수한 눈망울 같은 순수한 영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생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순수하고 담백한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순수한 감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성격들인 것입니다. 순수한 맑은 영혼으로 성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발전의 코드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장생이 되겠습니다. 장생은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고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정직하고 성실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생은 상당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면서 그 조직 안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장생의 이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생의 기운이 그 12신살 12신살로 보게 되면요. 문창성 귀인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 지식에 대한 열망이 아주 상당히 센 그런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생은 섬세한 감성의 이제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낙천성, 창의성이 대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술계통, 기술계통에서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 방면에서
출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궁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간이 될 테고, 이제 연간, 월간, 시간, 여기는 뭐 연지가 되겠죠. 월지, 일지, 시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서 여기 월지가 이제 그 부모, 형제, 궁입니다. 이 조상궁입니다. 조상궁, 국가궁, 사회궁. 여기는 배우자궁, 가정궁. 여긴 자식궁, 나의 창고입니다. 창고궁. 비밀 공간.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봐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지가 장생이다. 일간 대비해서 이렇게 봐서 이게 장생이다. 장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조상궁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고, 큰 조직, 여는 큰 조직이거든요. 큰 조직에서 상당히 나를 도와주는 인자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장생이 있다. 부모 형제 덕이 있다. 사회에 나가면 사회 조직이, 국가가 아니고요. 사회 조직이 나를 상당히 도와준다. 일지에 장생이 있으면 나의 배우자의 덕이 상당히 좋다. 가정궁에 돌아가면 상당히 내가 혜택을 받으면서 산다. 자식 자리에 이제 장생이 있으면 자식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장생은 길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2운성 장생으로 이제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병진, 이민, 이렇게 사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간입니다. 병화 일간이 여기가 월지 아닙니까? 일단은 사주를 보게 되면 일간을 보셔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월지를 보면 됩니다. 일간이 이제 그 병화고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병진은 12운성으로 이제 그 자체 관대입니다. 이민은 자체로 이제 병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운성으로 이렇게 관대지에 앉은 병하고 병지에 앉은 이제 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임수는 이제 편관이 되겠죠. 편관. 편관이 되고, 이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식신이 될 테죠. 이렇게. 일단은 그 관대는 청소년 기질입니다. 12운성 관대지에 이제 보시면 이제 청소년 기질,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성격이 다분한 겁니다. 껄렁껄렁하고 초년 시절에 관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성격이 상당히 다단하다. 또 이제 그 이 관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 관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기운이 센 것인데, 운동으로 그 기운을 소진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밑에 관대지를 깔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핸드볼 선수까지 했습니다.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성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괄괄하고 상당히 까칠합니다. 예민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일간이 봤을 때 여기 장생이거든요. 장생입니다. 인목이. 인월의 병화가 장생됩니다. 장생 기질도 있는 것입니다. 자체 관대를 깔았고, 월제는 이제 그 장생을 가졌고,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순수한 어떤 영혼도 있는 것이고, 관대 같은 괄괄하고 까칠한 성격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비위 맞추기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제 식신 진토를 깔았잖아요.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진토는 버라이어티한 겁니다. 진토를 딱 생각하시면 만물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마트, 수만 가지의 종류의 물건을 진열해 놓은 만물상 같은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이제 떠오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메뉴를 만드는 한식 계통의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요. 이제 이민을 보겠습니다. 이민 자체는 병지입니다. 병지. 편인이 병지에 앉은 격입니다. 직업이 어머니가 계신데 천간에 임수를 띄웠잖아요. 임수 평관을 띄웠습니다. 임수를 띄워서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해녀입니다. 근데 평관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듭니다. 삶이 힘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많이 아픕니다. 병지에 앉은 엄마라서요. 평관이 있고 또 병지에 앉은 엄마라서 이제 몸도 자주 아픈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잠수병이 심한 이제 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제 그 역마와 지살이 있어서 여기 진토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역마살이 됩니다. 병화 자체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12신살로 이제 그 지살이 됩니다. 역마 지살에 앉은 그 편인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또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해녀 일을 해서 잡은 그 수확물을 이곳저곳 납품하러 다니는 또 엄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식을 장생시켜줍니다. 인목이 병화를 보면 이제 장생이거든요. 본인도 평관 깔고 병지에 앉았잖아요. 본인도 힘든 와중에 자식을 상당히 챙겨주려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나쁜 받기만 하고 하는 성격도 괄괄하고 해서 받기만 하는 그런 나쁜 자식일까요? 아닙니다. 엄마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평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줍니다. 평관을 묻어버린다. 제거해 준다. 묘지가 되잖아요. 임수가 봤을 때. 엄마의 평관을 진에 묻어버려서 없애줍니다. 인묘시켜줍니다. 실제로 시간 될 때마다 초년에는 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정신 차려서 실제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엄마 찾아가가지고 같이 엄마가 하는 일을 거들어 줍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이 정미입니다. 정미. 67년생.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정화는 병화 입장에서 겁재가 되는데요. 이걸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간의 겁재는 양인입니다. 근데 정임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 평관은 일간을 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화라는 겁재가 평관을 합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양인 합살이거든요. 형제덕. 정화는 형제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덕, 친구덕. 사회에 나가면 회사 동료들의 덕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 정화는 왜 또 이제 힘이 막강하냐 하게 되면 월지에서 월지 병화가 정화로 이제 신분을 바꿔서 올라온 것입니다. 월 정화는 월 격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힘이 센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하게 형제, 친구, 동료 덕이 상당하다. 양인 합살. 이 겁재가 평관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합으로.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실제로. 그 형이 이 평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그 좋은 직장에 다른 파트에 꽂아 넣어줬습니다. 평생 동안 그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잘 받으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정신 차리고 껄렁껄렁 했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선비같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진토는 부인도 되는 거잖아요. 부인도 임수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 평관으로 두들겨 맞다가 결혼하니까 내 배우자가 평관을 또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 덕에 어려움이 난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격국용신으로 봤을 때 정화는 월 격국용신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그 격국용신이 해결해야 하는 인자인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격국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격은 원래는 모났지만 주변에서 형제나 친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신 차리고 인생을 편하게 산 그런 사주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으로 사주 풀기 장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